수방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언론 핵심 이론, 오늘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연기하고 열전달인데요. 이게 외울 숫자는 참 많은데 개념은 또 확실히 잡아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파트죠. 맞습니다. 특히 시험에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데 막상 공부하다 보면 숫자랑 법칙이 서로 막 얽혀서 뒤죽박죽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집중하시면 이 연기랑 열전달 파트만큼은 이제 자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머리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연기가 왜 위험한지,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연돌 효과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개념을 잡고요. 네.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식, 전도, 대류, 복사의 원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특히 시험 단골 문제인 감관계수랑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연기의 모든 것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연기가 뭔가요? 교재 정의를 보면 가연물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긴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불완전 연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물질이 산소랑 완벽하게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면요. 주로 이산화탄소나 물처럼 비교적 무해한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화지섬자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랑 온갖 미세 입자들이 뒤섞인 연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불완전 연소라는 태생 자체가 연기의 위험성을 다 말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위험성을 교재에서는 세 가지 유해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각적 유해성. 이건 너무 직관적이죠. 네네. 연기가 꽉 차면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피난 경로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고요. 이게 두 번째 유해성인 심리적 유해성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칠흑 같은 공간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은 막혀오죠? 여기서 극심한 공포랑 불안감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구나. 시야가 안 보이니까 공포가 생기고 공포에 질리니까 더더욱 탈출구를 못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생리적 유해성이 등장합니다. 이게 화재 사망 원인 1위인 질식의 주범이죠.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재 사망 원인을 그냥 불에 타 죽는 화상사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70에서 80%가 연기 속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질식사입니다. 70에서 80%나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일산화탄소는요. 혈액 속 헤모글로빈하고 산소보다 200배 이상 강하게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 외에도 시아나수소 같은 맹독성 가스들이 혈압을 떨어뜨리고 신경계를 마비시켜 인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연기의 위험성이라는 게 단순히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시각 차단이 공포를 유발하고 그 공포 속에서 결국 유독가스에 중독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완벽하게 짜인 죽음의 덫.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죽음의 덫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연기의 이동 속도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정말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눈에 계속 익혀두어야 합니다. 네, 숫자가 중요하죠. 먼저 수평 방향 이동 속도, 그러니까 복도를 따라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속도인데 초당 0.5에서 1m. 네. 이 정도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걷는 속도랑 비슷하거나 조금 느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연기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공기덩어리라서 위로 솟구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이동 속도는 초당 2에서 3m로 수평 방향보다 거의 3배에서 4배나 빨라집니다. 잠깐만요. 초당 2에서 3m면 와, 사람이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빠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가장 빠른 곳이 있다고요? 네, 바로 계단 실내 수직 이동입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초당 3에서 5m까지 치솟습니다. 3에서 5m요? 네, 올림픽 100m 선수가 1초에 한 10m 정도를 달리니까 그 절반에 가까운 속도로 연기가 수직으로 막 솟구치는 겁니다.
계단으로 연기를 피해서 올라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죠. 아니 근데 왜 계단실에서 유독 그렇게 빨라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통로처럼 수직으로 길게 뻥 뚫린 공간은요,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굴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뚝 안에서 연기 상승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이동이 수평 이동보다 빠르고 그 중에서도 계단실이 가장 빠르다. 이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도 무섭지만 연기가 얼마나 짙으냐도 중요하잖아요. 연기의 농도 표시법에 대해 알아보죠. 절대 농도라는 건 그냥 단위 부피당 무게나 개수니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시험에 나오는 건 역시 상대 농도, 특히 감광계수 CS죠. 맞습니다. 감광계수 CS, 라이트 어티뉴에이션 코에피션트.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빛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빛이 줄어드는 정도? 네, 원리는 간단해요. 연기가 짙어질수록 빛을 더 많이 가릴 테니까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즉, 감광계수 이 CS 값이 커질수록 연기는 더 짙고 그만큼 가시거리는 짧아지는 겁니다. 아, 감광계수 증가하면 연기 농도도 증가하고 가시거리는 감소한다. 이 비례반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바로 그 표,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통째로 외우기보다 의미 있는 단계별로 끊어서 기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 CS가 0.1일 때. 이때 가시거리는 20에서 3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불났나? 하고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피난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다가 CS가 0.3이 되면 가시거리가 5m로 꾹 떨어지네요. 이때부터는 건물에 익숙한 사람도 방향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약간의 위험 신호가 켜지는 단계군요. 네, 그리고 CS 0.5가 되면 3m. 이때는 그냥 어둡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핵심 단계 CS 1.0. 이때는 가시거리가 1에서 2m로 바로 앞 사람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패닉이 시작되는 단계죠. 1, 2m.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임 오버 단계는 바로 CS 10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CS10. 이때 가시거리는 고작 0.2에서 0.5m. 그러니까 20에서 50cm. 이건 뭐 내 손도 잘 안 보일 정도겠네요. 맞아요. 화재 최성기 상태이고 비상구 유도등조차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 이 숫자는 정말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CS30은 가시거리 0m, 불이 난 방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의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연기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렇게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는 걸까요? 아,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들 말이죠. 6가지가 있던데 하나씩 살펴보죠. 팽창력, 이건 열받아서 부피가 커지면서 밀어내는 힘이고, 부력은 뜨거운 연기가 가벼워서 위로 떠오르는 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부는 바람, 건물 내부의 환기 시스템인 공조설비 HVAC에 의한 강제 이동도 있고요. 네. 피스톤 효과라는 재미있는 것도 있죠.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꼭 주사기 피스톤처럼 공기를 밀거나 당기면서 연기를 다른 층으로 옮겨놓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6번째, 연기 이동의 최종 보스. 바로 연돌 효과, 스택 이펙트. 다른 말로 굴뚝 효과군요. 아까 계단실에서 연기가 빨라지는 이유라고 하셨죠? 때문에 공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냥 건물이 하나의 거대한 굴뚝처럼 작용하는 거죠. 겨울철을 생각하면 쉽겠네요. 밖은 막 영하인데 실내는 25도로 따뜻하면 내부에 가볍고 따뜻한 공기가 굴뚝 속 연기처럼 건물을 타고 맹렬하게 솟구치려 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힘이 평상시에도 건물 내 공기 흐름을 지배하는데 화재가 나서 수백 도의 뜨거운 연기가 발생하면 그 상승 기류가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돌 효과는 건물이 높을수록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그리고 당연히 화재실 온도가 높을수록 훨씬 강해집니다. 고층 빌딩 화재가 그토록 위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연기를 막는 제연 방법은 희석, 배기, 차단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파트 열전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기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바로 열이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모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대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이 에너지가 넘치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균형, 즉 열 평형을 맞추려는 자연의 섭리죠. 네. 그 방법이 바로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매질, 그러니까 열을 전달해주는 중간 매체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 여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전도, 컨덕션부터 보죠. 이건 매질이 필요한 방식이죠. 그렇죠. 전도는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제자리에서 막 진동하면서 그 진동 에너지를 옆 분자에게 계속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도미노요? 네. 여기서 핵심은 분자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 그 비유가 딱이네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숟가락 분자가 손잡이까지 막 달려온 게 아니라 국의 열 에너지가 숟가락 분자들의 진동을 타고 도미노처럼 손잡이까지 전달된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프리의 법칙인데 공식은 Q 이퀄 KA 곱하기 T2 빼기 T1 나누기 L입니다. 와, 이 공식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을 위해서는 딱 하나, 열이 전달되는 양 Q는 벽의 두께 L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분모에 있죠. 아,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네요. 즉, 벽이 두꺼울수록 L이 클수록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단열이 잘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상식과도 일치하죠. 그리고 물질별로는 분자가 촘촘한 고체, 특히 금속에서 전도가 잘 일어납니다. 순서는 은, 구리, 알루미늄, 철순이고 상태별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입니다. 아, 그래서 공기는 열전도율이 낮아서 단열재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패딩 점퍼나 뽁뽁이 같은 것들의 핵심 원리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류, 컨벡션. 이것도 매질이 필요한 방식인데 전도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네, 전도가 에너지만 전달하는 도미노였다면 대류는 매질 자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에서 일어나죠. 아,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래쪽 물이 뜨거워지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물 분자들이 직접 순환하면서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현상은 뉴턴의 냉각 법칙으로 설명되는데 공식보다는 유체의 직접적인 순환을 통한 열 전달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사, 레디에이션입니다. 이건 앞에 둘과 달리 매질이 필요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사는 중간 물질 없이 에너지가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공간을 빛의 속도로 가로질러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아, 태양열 같은 거요? 네, 우리가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복사열이죠. 태양과 지구 사이는 텅 빈 우주, 즉 매질이 없잖아요. 캠프파이어 옆에만 가도 얼굴이 후끈거리는 것도 다 복사열 때문입니다. 와, 여기서 시험 출제 1순위 포인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 말이죠. 공식이 Q 이꼴 시그마 AT 4제곱.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T의 4제곱. 이 4제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네, 이걸 모르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사 에너지 Q는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4제곱.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온도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복사 에너지는 그냥 2배가 아니라 2의 4제곱,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배로 폭증한다는 의미입니다. 16배요.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온도가 3배가 되면 3의 4제곱이니까 81배가 되고요. 맞습니다. 와, 화재 현장에서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은 온도 변화가 상상 이상의 에너지 폭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또는 온도가 2배가 되면 4배가 된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4제곱 그리고 16배 이 두 키워드는 그냥 세트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시험장에 들고 가야 할 최종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제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함정들을 확인해 보죠. 첫째, 연기가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곳과 그 속도는? 정답은 계단실 수직이동, 초당 3에서 5m. 네,
둘째, 화재 최성기에 유도등도 안 보이는 상황의 감광계수 CS와 가시거리는? 정답은 CS10, 가시거리 0.2에서 0.5m. 좋습니다. 셋째, 연돌 효과는 어떤 조건에서 강해지죠? 고층 건물, 그리고 내외부 온도차가 클 때. 네, 넷째, 열 전달 방식 중에 벽의 두께에 반비례하는 것은? 전도, 풀이의 법칙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되나요? 정답은 4제곱에 비례하고 16배가 됩니다. 이 정도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핵심 문제는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 2개만 딱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 1번입니다. 네, 문제 1번. 화재 시 연기의 이동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평 방향보다 수직 방향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2번. 계단실에서는 굴뚝 효과로 인해 초당 3에서 5m로 가장 빠르게 이동한다. 3번. 수평 방향 이동 속도는 보행 속도와 유사한 초당 0.5에서 1m이다. 4번. 연기의 이동 속도는 건물의 높이나 구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네, 그렇죠. 방금 전에도 연돌 효과를 배우면서 연기 이동 속도는 건물의 높이와 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으니까요. 항상 일정하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1, 2, 3번은 우리가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아주 좋습니다. 바로 2번 문제로 가보죠. 문제 2번. 열 전달 방식 중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매질인 유체의 직접적인 이동으로 열을 전달한다. 2번.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3번.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복사 에너지는 4배로 증가한다. 4번. 매질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될 수 있다. 자, 이것도 함정이 딱 보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번, 유체의 직접 이동은 대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온도가 2배가 되면 2의 제곱인 4배가 아니라 2의 4제곱, 즉 16배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4번, 매질 없이 전자기파로 열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완벽하네요. 오늘 내용만 제대로 소화하셨다면 이 두 문제는 정말 쉽게 푸셨을 겁니다. 네, 오늘 다른 연이어와 열 전달은 소방언론의 기초이면서 공부한 만큼 확실하게 점수를 보장해주는 그런 효자 파트입니다. 이론 정리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험 전날 딱 2가지만 다시 보세요. 감광계수 CS 11대 가시거리 0.2에서 0.5m, 그리고 복사 에너지는 절대온도 4제곱의 비례.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연돌 효과는요, 단순히 화재 시 연기 확산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 초고층 빌딩을 설계할 때 이 연돌 효과를 어떻게 제어하고 또 역으로 이용해서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을 만들고 에너지를 절약할지가 건축공학의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과학 원리가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첨단 기술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지식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